3등급 이하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인서울입니다. 인서울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은 바로 여러분들 3등급 학생들이 인서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날 주변에서는 메디컬, 스카이만 다루고 3등급 이하 학생들을 잘 다루지 않으니까 괜히 섭섭하셨죠?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올리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성적 올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금 영상을 찾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3등급이 어떻게 하면 인서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사고 특목고 전형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고, 결론적으로 나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생기부가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는 무조건 교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제가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이 인서울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학 라인이 어딜까요? 국승세단 라인이겠죠. 조금 잘하면 이제 뭐 건동도 볼 수 있고요. 국승세단에서 자사고 특목고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건국대 종합 같은 경우는 83.5%, 동국대 90.6%, 홍대 93.6%, 세종대 87.7%, 국민대 90.2%, 숭실대 89.9%, 인하대 91%, 명지대 91.8%, 대부분 다 90%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3등급인 학생들은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만날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주위에서 들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전형이다 라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또 이 말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3등급이 뭐 인서울 할 수 있냐? 대부분 보니까 2점대 중후반은 돼야지 무조건 인서울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 3등급인데 인서울도 아니고 지금 지고국도 쓸까 말까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고 뭐 나쁘지 않게 가고 싶을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바로 국민대학교죠. 전반적으로 공대를 평균으로 낼 거고요. 제가 모든 학과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공대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문과는 평균적으로 공대보다 조금 더 입결이 낮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국민대 프린티어 전형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전자공학부 뭐 2.83,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2.73, 인공지능 3.16, 자동차공학 2.72, 뭐 임상생명공학과 2.91, 2.96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점대 후반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숭실대학교 유명한 SS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2.87, 뭐 70% 컷하면 2.93 정도 되고, 뭐 건축학부 3.14, 산업정보 3.06, 그 다음에 뭐 건축학부 3.11, 그 다음 컴공 세죠 2.3, 그 다음에 전전 2.7,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메이저학과 같은 경우는 뭐 2점대 중반까지 혹은 뭐 초반까지 가고요. 그 외 학과들은 2점대 후반 혹은 3점대 초반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컴퓨터공학과 보시면요, 70% 컷이 지금 3.23이 나옵니다. 정보보호학과 2.61 정도 나오고요. 소프트웨어학과 3.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건축학과 2.83, 건축공학 3.1, 건설환경 3.14,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메이저학과 같은 경우는 2점대 중후반 정도가 수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비주류학과 같은 경우는 3점대 초까지도 붙을 수 있다고 입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단국대인데 단국대는 조금 더 입결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2.93, 그 다음에 융합반도체공학과 2.99, 고문제시스템공학부 2.93, 뭐 토목환경공학과 3.31, 기공 3.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타나 있죠. 여기도 메이저학과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 그 다음에 비주류학과 조금 인기가 낮은 학과 같은 경우는 3점대 초반까지 붙을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광운대입니다. 광운대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과가 지금 2.9, 전자통신이 3.1, 반도체시스템공학부 3.08,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여기도 메이저학과 같은 경우는 3점대 초반 혹은 2점대 후반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 학과들은 3점대 초중반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자사고 특목고의 전형이 아니다, 국승세단 라인 정도는. 그렇다면 일반고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국승세단 라인 그리고 광명상가 라인 정도면 일반고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학종으로 갈 수 없다 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기록부를 잘 챙긴다면 충분히 3점대 초만 마저도 국승세단에서 광명상가 라인을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본인 스스로 이제 50%컷, 70%
70% 컷을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우리 학교가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높고 선생님들이 생기부 기재 실력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나쁘지 않다 라고 하시면 50% 컷을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우린 일반적인 일반고다, 뭐 없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70%컷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등급 초반인 거 알겠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국승세단에서 광명상가 라인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깨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생기부를 토대로 대학을 조금 잘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인서울을 희망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생기부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고, 생기부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생각과, 플러스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무조건 교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이 합쳐지면서 인서울에 대한 꿈은 점차 포기하게 되고 생기부도 안 챙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점대 학생들 중에서 역전하는 케이스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3점대 이하 학생들 중에서 인서울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요, 이 학생들은 처음에 다들 몰랐을 거예요. 이 학생들도 나는 인서울 안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몇 명 학생들이 이걸 깨닫고 생기부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영상 보고 나서 생기부 안 챙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기부 안 챙길 거고, 그게 열에 9명은 안 챙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출나게 3등급 이하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생기부를 좀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생기부를 어떻게 챙겨야 될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3대 역량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꼭 들어보셨어야 했는데, 네, 들어보셨겠죠 여러분들. 먼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내신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Z,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마지막 탐구력 같은 경우는 내가 수행평가 시간에 얼마나 깊이 있는 탐구를 해봤는지, 탐구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진로 역량 설명을 드렸죠. 이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물리2 했는지 기하 했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매우 중요해서 이거를 평가를 한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성적이 매우 높아야겠죠. 이거를 평가를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면 기계공학과와 관련된 진로 탐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기계공학과와 관련된 내용들만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닥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 그냥 공학 계열, 수학과 과학 잘하면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찾는 것, 이 폭을 너무 좁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포괄적으로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평가 잘 받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소재 찾는 데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역량에 있는데, 여기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크게 점수치로 환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입결이 바뀌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특히 가고 싶은 뭐 이제 국승세단 라인이나 혹은 뭐 이제 건동원까지 노려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정도 라인 대학에서는 크게 공동체 역량을 높게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는 대학이 크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리더십에 대한 측면이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장, 학생회를 했다고 해서 절대 좋은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내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는지가 생기부에 나타나야 좋은 점수를 준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직책을 얻지 못하더라도, 즉 학생회나 반장 같은 걸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모든 활동 시간에 자료조사 파트를 맡았어. 근데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그 모든 활동을 이끌었어. 그것도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직책에 이리저리 행동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친구들을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책만이 이꼴 리더십이 아니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3대 역량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대 역량에 대한 점수치가 생기부에 잘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고, 생기부로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탐구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학업 역량에서도 탐구력을 언급을 했었고, 진로 역량에서도 탐구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탐구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가장 빠르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실제로 환산 점수로 가장 많이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기부를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건데 이 탐구력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는 말 별표 쳐야 됩니다. 이 탐구 깊이를 즉 탐구력을 가장 좋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라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가 뭘까요? 그냥 쉽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촬영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해서 이거를 기사를 찾아봤어요. 기사를 찾아봤더니 디지털 카메라를 써야 된대. 오케이, 카메라를 썼어. 카메라를 썼는데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본인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논문을 찾아봤더니 광학 렌즈에 대한 내용이 또 궁금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굴절각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책을 찾아보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탐구하는 게 바로 탐구력을 가장 좋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에 대한 실제 사례들 혹은 조금 더 전문적인 생기부 작성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전자책에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기부를 잘 챙기기 위해선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실제 서울 주요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전체 내용을 통해 각 평가 요소를 더불어 각 평가 항목 간의 유기적 관계에서 학생의 노력과 성장이 잘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평가한다. 항목을 단독 평가하지 않고 다른 항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평가한다.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 간의 연계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생기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문학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을 때 문단과 문단별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글의 구조와 글의 주제 파악이 굉장히 쉬울 거고 이 글의 주제가 기억이 되게 잘 남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는 것과 입학사정관들이 생기부를 읽는 것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입학사정관들이 유기적인 관계, 즉 유기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스토리를 토대로 생기부를 꾸렸는지 내가 파악할 수 있다면 훨씬 평가에 용이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단순히 나열된 생기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고를 거쳐서 꾸준히 지금까지 생기부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생기부를 읽으면 사실 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면접 전형이 있다면 당연히 면접에서 더 보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기 위에 보이다시피 이 독수리를 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드론시티 실현화라는 주제를 가장 크게 먼저 정했었습니다. 3학년 때 생기부가 중요한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무작정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다가 가장 큰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는 이 스토리를 하나로 잡고 가야겠다. 그게 드론시티 실현화인데 드론시티 실현화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 드론이 떠다니는 말도 안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제가 일론 머스크인 줄 알았습니다. 주당 100시간을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드론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드론 충전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건지, 새랑 충돌하면 안 되니까 자동 회피 시스템 어떻게 할 건지, 새로운 법이 필요하니까 드론 법 어떻게 할 건지, 드론이 여러 개가 많을 테니까 통신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도심에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드론 시끄럽잖아. 무서운 드론 어떻게 할 건지, 새로운 드론의 길이 필요하니까 드론 항로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강연도 들으면서 이거를 탐구하는 과정들을 최대한 다양한 항목에 유기적으로 뿌리듯이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어떤 말이냐면 제가 드론법에 관한 내용을 국어 세특에 작성을 했고 수학 세특에 드론 충전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작성을 했다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제 생기부를 읽었을 때 생기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읽히는구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기부 항목 간의 유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세우고 이거를 토대로 어떤 해결 과제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기부가 안 좋은 이유는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수행평가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소재 찾느라 시간 80% 쓰고요. 나머지 20% 논문 읽고 책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귀찮아서 네이버 검색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부가 안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생기부로 대학을 못 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짜는 게 매우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현재 입시의 가장 트렌드입니다. 글자 수가 축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생기부 인플레이션 현상 등으로 토대로 이 생기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생기부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에 자료를 남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핵심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 땐 감점이다, 권장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가산점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적을 정말 살짝만 언급을 하자면요, 3등급 학생들 중에서 국sun세단 혹은 건동원까지 비교적 잘 가는 학생들의 성적의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어느 과목 성적이 되게 좋아요? 영어 성적이 좋죠. 나머지 다 3등급인데 이런 경우에는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진로 역량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서울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내가 3등급이라면 결코 자사고 특목고를 마주할 일이 크게는 없을 겁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내가 생기부를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탐구 깊이, 탐구력을 최대한 좋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구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들이 말을 하듯이 생기부 항목 간의 유기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반드시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양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스토리를 세우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는 선택 과목입니다. 현재 입시의 트렌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시 결과가 판이 많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말하기 싫지만 네 번째,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성적을 제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기부 챙기는 게 많이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스스로 구상하는 거, 탐구 깊이는 얼마나 빼야 될지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 할 겁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